네,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커버 스토리 박상현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박상현 아나운서님 오늘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죠? 많이 포근해졌어요. 노래 하나가 떠오르네요. 무슨 노래예요? 봄이 왔네요. 네, 날씨가 확실히 포근해졌어요. 아니 지금 보니까 한 8도 예. 되는 것 같아요. 예. 낮에도 17도까지 오른다고 하네요. 네, 꽃샘추위가 물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물러나야죠. 이제는 좀 3월 말인데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국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고요. 그러게요. 자, 전국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나왔네요. 네, 24일로 정해졌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네. 선고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탄핵소추 이후 87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가 됐습니다. 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었고요. 네. 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헌법에 없는 국정 공동 운영 체제를 꾸리려 시도했다는 점, 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 대통령 관련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의결했다는 점도 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국회 탄핵소추 사유가 모두 타당하지 않고 자신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반대했고 군 동원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네.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인용을 하면 한 네. 총리는 파면되는 거고요. 예.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곧바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헌재의 결정 효력은 재판장의 주문을 읽는 즉시에 발생합니다. 네, 비상계엄, 공모 묵인 방조, 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이 이제 심판의 쟁점인데 네. 특히 비상계엄, 공모 묵인 방조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 심판과 좀 겹치는 것 같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 또 이제 미리 좀 알 수 있는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뭐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러면 윤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제 선고일을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잡은 이유를 두고도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그래요? 있어요. 예, 어떤 해석이 나옵니까? 우선 헌재가 국정공백 장기화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네. 총리 사건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한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한 총리 측 변호인단도 국정 안정을 위해서 한 총리 사건을 빨리 매듭지어달라 이런 예.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5차례 제출하기도 했고요. 네. 또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먼저 하게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부담도 고려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만약에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면 그걸 관리할 총리가 필요한데 네. 총리가 부재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고 반면에 또 대통령 탄핵이 기각이 돼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또 총리가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국정 운영 일부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앞서서 저희가 윤 대통령의 심판 결론을 유추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예.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네. 헌재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있다고 인정을 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크고 반대의 경우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유지의 해제 과정에 얼마나 관여를 했는지 또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다른 탄핵소추 사유에 관한 그 판단에 따라서 최종 결론은 뭐 얼마든지 또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 위법성 어떻게 판단할지도 네. 주목이 되고요. 그 내용이 포함될지도 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그럼 언제로 잡히는 겁니까? 글쎄요. 일단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예.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지가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기일은 다음 주에 한 총리 사건 선고 뒤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고요. 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다음 주 수요일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이 뭐 25일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 항소심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주 후반 이렇게도 되는 거고요. 근데 헌재가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헌법소원 등 각종 일반 사건에 대한 선고를 한다는 점도 변수로 꼽히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헌재 관계자에 따르면 예. 그동안은 헌재가 한 주에 일반 사건과 중요 사건을 한 번에 선고한 전례는 없는 것 같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만약 다음 주 목요일에 일반 사건 선고 일정이 잡히면 뭐 다음 주 금요일이나 아예 4월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어제 오후에 한 총리 선고 기일이 갑자기 잡힌 네. 건데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소위 말해서 선입 선출을 어겼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먼저 들어온 사건부터 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에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예. 12월 27일에 한 총리를 탄핵 심판에 넘겼는데 정작 먼저 소추된 윤 대통령보다 나중에 된 한 총리 선고기를 먼저 잡았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 거고요. 예. 국민의힘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미 변론이 종결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고 평의도 끝난 지가 오래됐는데 헌재가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선고를 미루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마지못해 월요일을 선고일로 잡은 것 같다라면서 100% 기각이라고 보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한편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한 총리 탄핵 선고가 앞선 걸 두고는 한 총리는 사안이 단순하고 변론 기일도 한 번에 끝났고 변론 종결도 윤 대통령보다 먼저 했다면서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까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본격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 부총리의 그 헌법 위배 사항을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뭐 구체적인 탄핵 추진 절차와 시기는 좀 더 협의하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언제 탄핵안을 낼지 이걸 정하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 예. 근데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심판 선고 날짜를 월요일로 잡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헛발질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예. 이게 또 탄핵을 추진을 하다가 만약에 한 대표가 한 총리가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만약에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를 하게 되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맡고 있지만 그렇군요. 예. 한 총리가 돌아오게 되면 한 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최대행을 탄핵 소추해봐야 별 실익이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조승래 수석 대변인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고기일이 윤 대통령보다 먼저 잡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도 이와 좀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아닐까 또 싶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민주당의 최대행 탄핵 시도에 대해서 여당이 거세게 반발했어요.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 헌재 선고 결과나 본인 재판에 대해서 어디서 뭘 들은 건지 마음이 다급해진 것 같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가 그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대행에 대해서 국민 누구든 현행범으로 최대행을 체포할 수 있다.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한 데 대해서 협박죄를 넘어 내란 선동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해당 발언을 재차 맹비난하면서 누군가 선동에 따르다가 불상사라도 발생하면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최상목 대행은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일각에서 자진 사퇴설 관련한 보도도 꽤 많이 나왔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일축했습니다. 검토한 바 없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1신의 거취를 포함한 그 외의 모든 이슈는 나에게 사치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제 결정이 되겠네요. 네. 최상목 대행이 계속 그 대행 역할을 할지. 그러게요. 네.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요.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한남동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명태균 씨 의혹 관련 수사나 보죠? 맞습니다. 7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의 선거 캠프를 총괄했던 강철원 전 정무부 시장의 주거지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시민단체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만큼 예. 영장에는 오 시장이 피의자로 적시가 됐고요.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일정 기록을 포함한 여론조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검찰은 재보궐선거 당시에 명태균 씨 측이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해준 대가로 오 시장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가 조사 비용 3,300만 원을 대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 시장 측 또 명 씨 측은 어떤 입장 밝혔나요? 일단 명 씨 측은 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과 여러 차례 만났던 데다가 함께 여론조사 관련 대화를 나눈 적이 있고 시장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오 시장이 전화로 선거법 때문에 여론조사 비용을 직접 못 줘서 김 씨에게 2천만 원을 빌리러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또 오 시장이 보궐선거를 앞두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서울도시주택공사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했다고도 주장을 했죠. 네. 자, 반면에 오 시장 측은 명 씨가 진행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이 없고 예. 돈이 오간 사실도 몰랐다라면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쯤에 김 전 의원의 소개로 명 씨를 두 번 만났고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하던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이 명 씨랑 추가로 연락한 거는 맞는데 부정 여론조사 수법을 확인한 뒤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2월쯤에 완전히 끊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결국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 압수수색에 나선 건 이렇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둘러싸고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물적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오세훈 시장을 소환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전망인데요. 한편 오세훈 시장은 명태균 씨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매우 기다리던 절차가 진행됐다라면서 검찰 압수수색이 끝난 뒤에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받기를 기다리겠다라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 네, 여야가 합의를 했고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합의였습니까? 일단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요. 보험료율은 내년부터 해마다 0.5%포인트씩 8년 동안 단계적으로 올려서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한다는 내용이고요. 내는 돈을 이제 높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는 돈이 이렇게 되는 거고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소득의 13%를 보험료로 내고 연금 수급 연령이 되면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의 43%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게 골자인 거예요. 예. 세부 내용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군 복무자에게 6개월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거를 12개월로 늘렸습니다. 1년 동안 연금에 가입한 걸로 인정을 해주게 되는 거고요. 네. 둘째 자녀부터 인정을 해주던 12개월의 가입 기간도 첫째부터 12개월을 산입해 주는 걸로 확대됐습니다. 네. 또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게는 12개월 동안 보험료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 연금특위를 구성해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이렇게 다층적 소득 보장체계 개편과 재정 안정 문제를 다루는 구조개혁도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수개혁안은 보건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더 내고 더 받는 분도 있고 덜 내고 더 받는 분도 있고 그렇네요. 더 내고 덜 받는 분도 있는 네. 그런 개혁안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또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 특검안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네, 야당 주도로 통과가 됐습니다. 재석 26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이 나왔고요. 국민의힘은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고 반대 투표했는데 한지아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상설 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담았습니다.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는 만큼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추천한 상설특검을 임명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네. 상설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을 때 대안 조항은 없기 때문에 좀 난관이 있는 것은 현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로 통과하기는 했는데요. 네. 좀 더 보충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젊은 세대의 목소리가 더 많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상현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